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MLS 선수들의 시장 가치가 발표됐습니다. 1위는 1,800만 유로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06억 원. 그런데 이 1위는 손흥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LA 갤럭시의 리키 푸치였습니다. 손흥민은 2위였습니다. 1,700만 유로로 약 100만 유로 차이였습니다. 손흥민보다 가치가 높다는 선수. 그런데 이 선수는 2026년 단 한 경기도 뛸 수 없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로 시즌 전체가 날아갔습니다. 몸값은 1위지만 실전은 없는 아이러니였습니다. 대체 MLS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스포츠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 디에고 알바레스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보다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LA 갤럭시의 리키 푸츠인데요. 문제는 이 선수가 2026년 한 경기도 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수치의 착시일까요? 아니면 지금 MLS에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 답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짚고 가야 합니다. 한때 은퇴를 앞둔 스타들의 안식처로 불렸던 미국 MLS입니다. 2007년 여름 LA 갤럭시는 데이비드 베컴을 영입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8 시즌에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MLS를 은퇴 리그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에서 전성기가 지난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MLS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왔고 리오넬 메시가 왔습니다. 리키 푸츠가 바르셀로나를 떠나 LA 갤럭시를 선택했습니다. 마르코 로이스도 LA 갤럭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는 카세미루까지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중앙 미드필더 이적 및 방출설을 보도했습니다. LA 갤럭시가 카세미루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세미루는 올 시즌을 끝으로 맨유와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될 경우 이적료 없이 그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리그는 유럽 출신 슈퍼스타들의 연봉과 시장 가치 경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트랜스퍼마켓이 MLS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공개했습니다. 1위는 1,800만 유로였습니다. 약 306억 원입니다. LA 갤럭시의 리키 푸츠였습니다. 2위는 손흥민이었습니다. 1,700만 유로로 약 289억 원입니다. 4위는 리오넬 메시로 1,500만 유로였습니다. 상위권은 모두 유럽 빅리그 출신 선수들이었습니다. 트랜스퍼마켓은 손흥민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표 절대적 에이스 손흥민이 이 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의 명문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한 손흥민은 MLS 사상 최고 이적료 2,6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약 383억 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10경기에서 9골 3도움으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솔트레이크 시티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점을 강조했더군요. 손흥민이 전성기 시절 9천만 유로로 평가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몸값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33인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신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1992년생 중 세 번째로 높은 몸값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적료 기록도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2,650만 달러는 MLS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전 기록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가 미들즈브러로부터 에마뉘엘 라테라스를 영입하기 위해 사용한 2,220만 달러였습니다. 손흥민이 그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MLS 구단들은 이제 거액을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에이전트들과 협상하고 이적료를 지불하며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선수들의 몸값이 올랐고 연봉도 상승했습니다. 리그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구단주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팬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경기장은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중계권료도 급등했습니다. MLS는 더 이상 마이너리그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리키 푸츠, 리오넬 메시, 밀러 등 이들이 만들어가는 MLS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봉과 시장 가치에서 유럽 못지않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가치 2위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시장 가치 2위였지만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MLS 사무국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LAFC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 시즌을 정리했습니다. LAFC의 8번째 시즌은 한 시대의 마침표와 또 다른 시대의 시작으로 채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티븐 체룬돌로 감독 시대가 끝났고 손흥민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간판 골잡이들이 부안가의 지속적인 지배력도 있었습니다.
쉽게 잊히지 않을 수많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구단은 이 모든 순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손흥민에게도 LAFC에게도 의미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8월 10년간의 토트넘 호스퍼 생활을 정리하고 LAFC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손흥민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열렬한 구애를 보냈던 LAFC를 선택했습니다. 임팩트는 강렬했습니다.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하며 드니 부앙가와 함께 절정의 호흡을 과시했습니다. LAFC는 단숨에 MLS컵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손흥민은 13경기 12골 사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MLS컵 8강 밴쿠버, 화이트캡스전에서 2골을 뽑아냈지만 아쉽게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며 첫 시즌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LAFC는 리그를 대표하는 상위 세 팀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 FC와 치른 경기는 MLS 역사에 남을 명경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내용만 보면 승리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쉬울 정도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후반기가 아니라 겨울에 합류했다면 분명히 1위였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10경기 만에 9득점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정규 리그에서 500분 이상 소화한 선수 중 리오넬 메시만 손흥민의 90분당 예상 득점, 예상 도움을 합친 수치를 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LAFC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축구 콘텐츠 매체 풋볼 트윗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 선수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센터를 차지한 인물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안티가 없는 선수 5인에 선정된 것입니다. 손흥민과 함께 언급된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 소속 엘링 홀란드였습니다. 아스널 소속 부카요 사카도 있었습니다. 리버풀 소속 알리송 베케르가 포함됐습니다. 과거 첼시에서 활약하며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기여했던 은골로 캉테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풋볼 트윗은 그가 다른 구단을 응원하는 이들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인성과 플레이가 모두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가치 1위 리키푸츠는 손흥민보다 정말 가치가 높을까요? 시장 가치 1위는 뜻밖의 이름이었습니다. LA 갤럭시의 리키푸츠, 바르셀로나 유소년 출신인 그는 1,800만 유로로 약 306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MLS에서 가장 높은 몸값을 지닌 선수였습니다. 손흥민보다 100만 유로 높았습니다. 푸츠는 바르셀로나에서 후보 선수였습니다. MS 이적 후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2024 시즌 29경기에서 13골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커리어 하이 성적이었습니다. LA 갤럭시의 공격을 책임지는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푸츠는 2024년 11월 30일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도중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그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30분 넘게 경기를 소화하며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와 MRI 결과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상으로 2024 MLS컵 결승전에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2025 시즌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십자인대 부상은 선수에게 가장 두려운 부상 중 하나였습니다. LA 갤럭시는 푸츠가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다시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7 시즌 개막에 맞춰 팀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재활을 거쳐 복귀를 준비하던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2026 시즌 전반까지 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해 2천만 유로였던 그의 가치도 200만 유로 떨어졌습니다. 약 34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MLS 1위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출신이라는 브랜드와 2024 시즌 보여준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츠는 2026년 한 경기도 뛸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몸값 뛸 위지만 실전은 없는 아이러니였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트랜스퍼마켓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손흥민보다 가치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2026년도 충격의 시즌 아웃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슈퍼스타 손흥민보다 가치가 높다는 물음표를 던진 것입니다. LA 갤럭시는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했습니다. 팀의 중심이던 리키 푸츠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지난 시즌도 결장한 데 이어 2026 시즌까지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원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핵심 자원이 빠진 LA 갤럭시는 올 시즌 7승 9무 18패에 그치며 서부 컨퍼런스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승점 30이었습니다. MLS의 강호라는 명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적이었습니다. LA 갤럭시는 리그에서 6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유일한 팀입니다. 2007년 여름 데이비드 베컴을 영입하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팀이었습니다. MLS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랜던 도노반이 뛰었던 팀이기도 했습니다. LA 갤럭시는 2018 시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영입하면서 여전한 명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만 보면 신생팀이며 신흥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LAFC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2024 시즌에 서부 컨퍼런스 2위에 플레이오프 우승까지 해냈지만 2020년 이후로 좋은 성적을 만들어낸 게 2024 시즌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LAFC는 매우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성적만 놓고 보면 LAFC가 더 강팀이었습니다. 지금은 LAFC가 월드스타인 손흥민까지 영입해 더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LA 갤럭시에도 마르코 로이스라는 슈퍼스타가 있었지만 로이스는 손흥민만큼의 영향력을 뽐내지 못하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LA 갤럭시는 2026 시즌을 앞두고 팀 최고 스타인 리키 푸츠가 전방, 십자인대가 다쳤던 무릎을 다시 수술받아 장기 결장이 유력했습니다. 구단은 전력 강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라이벌 LAFC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LA 갤럭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장 가치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그는 1,500만 유로로 몸값 4위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약 255억 원이었습니다. 푸츠와 손흥민보다 낮은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메시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트랜스퍼 마켓은 메시를 평가했습니다. 축구계의 톱인 메시는 4위를 차지했지만 다른 87년생 선수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87년생 중 이 위카림 벤제마는 600만 유로로 메시의 반 가치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곧 40살이 되는 메시는 여전히 결과를 남기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38배 나이였지만 메시는 여전히 MLS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2년 연속 MVP에 올랐습니다. 개인 통산 8번째 발롱도르 수상자였던 메시는 MLS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 연기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고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2025 MLS컵 결승전에서 인터 마이애미는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3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8배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MLS 역사상 가장 화려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메시의 존재는 경쟁 구도의 기준점으로 작용했습니다. MLS 사무국이 2026년 MVP를 예측하면서 손흥민을 언급한 것도 메시와의 비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2년 연속 MVP를 수상한 메시가 아니라 손흥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반 시즌만 뛰고도 메시에 필적하는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트랜스퍼마켓 올해의 선수 투표에서 손흥민이 메시를 제쳤습니다. 49.3% 득표율로 1위였습니다. 메시는 2위였습니다. 팬들의 선택이었습니다. MLS 선수 설문조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가장 뛰고 싶은 클럽으로 LAFC가 1위에 올랐고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선수들은 메시보다 손흥민과 뛰고 싶어 했습니다. 메시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손흥민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MLS는 이제 메시 혼자만의 리그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그리고 메시가 공존하는 리그였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리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메시는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화려한 언론 플레이 없이도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29골 16도움이라는 숫자가 그의 가치를 말해줬습니다. 38배 나이에도 여전히 MLS 최고의 공격수였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를 중심으로 팀을 구축했습니다.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조르디 알바 등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들이 합류했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스도 팀에 합류했습니다. 메시와 함께 뛰기 위해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메시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있는 팀은 우승 후보가 됐습니다. 시장 가치 4위였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LA 갤럭시는 메시에 대항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LA 갤럭시가 빅사이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중앙 미드필더 이적 및 방출설을 보도했습니다. LA 갤럭시가 맨유 미드필더 카세미루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트리뷰나도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카세미루는 올 시즌 맨유 중원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팀 내에서도 가장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계약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구단이 재계약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명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상황이 LA 갤럭시의 관심을 자극했습니다. 만약 카세미루가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될 경우 이적료 없이 그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구단은 전력 강화를 위해 카세미루 영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카세미루는 레알 마드리드 시절 루카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와 함께 이른바 크카모 라인을 구축하며 구단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레알에서 공식전 336경기에 출전해 31골 29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3연패와 라리가 5회 우승을 포함해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2019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견인하며 세계 최고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대 축구를 대표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였습니다. 뛰어난 위치 선정과 태클, 빌트업 능력으로 중원을 지배했습니다.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와 함께 황금 중원을 구축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22에서 23 시즌을 앞두고 카세미루 영입을 위해 약 6천만 파운드를 투자했습니다. 약 1,167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첫 시즌부터 중원을 장악하며 53경기 7골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팀의 프리미어리그 쌈위 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2023에서 24 시즌에는 과체중 논란과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자기 관리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24에서 25 시즌에는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올 시즌 역시 17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카세미루가 MLS로 향할 경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카세미루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맨유와 계약이 만료됩니다. 카세미루가 연봉을 낮추면 맨유와 재계약할 수도 있었지만 맨유는 주전급 미드필더 2명을 영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카세미루가 벤치 생활을 받아들일지가 의문이었습니다. 33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MLS는 카세미루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높은 연봉과 함께 여전히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LA 갤럭시는 카세미루라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카세미루가 가세한 후 로이스와 푸츠가 공격을 지원할 수 있다면 LA 갤럭시의 전력도 굉장히 탄탄해질 전망이었습니다. 다만 푸츠의 복귀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당장은 카세미루와 로이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카세미루 영입이 성사될 경우 LA 더비는 어떻게 될까요? 카세미루와 로이스의 LA 갤럭시,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의 LAFC, 라이벌 구도가 더욱 흥미로워질 전망이었습니다. LAFC와 LA 갤럭시는 MLS 내 대표적인 지역 라이벌입니다. 같은 로스앤젤레스를 연고로 하는 두 팀은 LA 더비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흥부 듀오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는 카세미루와 로이스 조합으로 전력 재정비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손흥민과의 전세계 팬층 대결도 현실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2026 시즌 LA 더비는 단순한 경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LAFC가 손흥민 영입으로 더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LA 갤럭시는 명문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카세미루라면 손흥민을 견제할 수 있는 스타급이었습니다. 카세미루는 현대 축구를 대표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맞았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의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그 뛰어난 위치 선정과 태클, 빌드업 능력으로 중원을 지배하며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와 함께 황금 중원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맨유로 이적해서도 여전한 실력을 과시 중입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도 오랫동안 베테랑으로 활약했습니다. 33세 나이지만 여전히 월드클래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34시지만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카세미루는 남미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각자의 대륙에서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MLS 입장에서는 최고의 흥행 카드였습니다. 손흥민과 카세미루가 맞붙는 LA 더비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시아 팬들은 손흥민을 응원할 것이고 남미 팬들은 카세미루를 응원할 것이었습니다. 경기장은 두 팬층으로 나뉘어 열띤 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FC는 손흥민 영입 후 9승 3무 2패를 질주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15경기 25골 8도움을 합작했습니다. 연속 18골 MLS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LA 갤럭시가 이에 맞서려면 카세미루와 로이스의 조합이 제대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푸츠의 복귀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카세미루의 역할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중원을 장악하고 공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손흥민을 직접 막아내야 하는 임무도 있었습니다. 카세미루가 레알 마드리드와 맨유에서 보여준 수비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LA 더비 구도에 또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LA 더비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거물이 MLS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토마스 밀러였습니다. 독일 최고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상징과도 같은 밀러는 2008년부터 2025년 여름까지 원클럽맨으로 활약하며 통산 756, 경기 250골, 229 도움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을 포함해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독일 대표팀의 핵심으로 정상 등극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든 뮌헨을 떠나 밴쿠버 화이트캡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MLS 무대에서도 즉각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밀러는 13경기에서 9골4 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MLS컵 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비록 결승전에서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에 1대3으로 패하며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밀러는 성적 이상의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경기력뿐 아니라 상대 슈퍼스타들을 향한 도발적인 발언으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흥행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밀러는 지난해 11월 LAFC와의 MLS컵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전을 앞두고 손흥민을 향해 발언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시절에도 훌륭한 선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두 팀의 수준차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서로 강팀의 핵심 선수인 만큼 단순 비교는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함부르크는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크게 패했다며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8대2, 9대1 같은 스코어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은 이미 재능이 넘치는 젊은 선수였다고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밀러의 바이엘은 뮌헨과 손흥민의 함부르크가 맞붙었던 과거를 끄집어낸 것이었습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메시와의 결승전을 앞두고는 더욱 수위 높은 도발을 남겼습니다. 메시와의 역사 때문에 결승에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게 그는 이 종목 최고의 선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메시를 사냥하겠다며 도발했습니다. 밀러와 메시는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여러 차례 맞붙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의 대결에서 밀러는 메시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2013년 준결승에서 바이에른은 바르셀로나를 7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밀러는 그 경기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리며 메시를 향해 도전장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독일 매체를 인용한 영국 매체는 사일 밀러의 2026 시즌 각오를 전했습니다. 전설적인 독일 공격수 토마스 밀러가 2026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를 향한 각오를 분명히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밀러는 MLS 결승전은 우리가 원하던 결과로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팀 단체 채팅방은 이미 2026 시즌을 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공격에 나설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1월 중순 우리는 프리시즌을 위해 마르베야로 떠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훈련 시설은 훌륭하고 날씨도 좋다며 새 시즌 준비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솔선수범해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팀을 이끌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식기 이후에는 신체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다시 리듬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다시 조율돼야 한다며 다음 시즌 완벽한 모습을 예고했습니다. 밀러의 도발은 MLS 전체를 향한 경고장이었습니다. 밀러는 모두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6 시즌 MLS는 손흥민의 LAFC, 카세미르의 LA 갤럭시, 밀러의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벌이는 3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여기에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까지 더해지면 MLS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은 MLS의 진화였습니다. 축구가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조사였습니다. 축구가 미국 내에서 야구를 제치고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올라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드스타들의 영입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미국인 응답자의 10%가 축구를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로 꼽았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국민 스포츠로 불려온 야구를 근소하게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미식 축구는 30%를 넘기며 여전히 1위를 지켰고 농구가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팬층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 축구의 야구 인기 추월 통계가 갖는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에서 축구는 여전히 미식 축구, 농구, 야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시청되는 스포츠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묻는 질문에서는 이미 야구를 앞질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스포츠 미디어 시장에서 축구의 위상은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내 축구 중계권 지출은 4배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야구 중계권에 투입되는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축구 팬들의 소비 방식이 지목됐습니다.
야구 팬들이 메이저리그라는 단일 리그에 집중하는 반면 축구 팬들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등 전 세계 리그를 동시에 시청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점이 축구 전체 시장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매체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유럽 4대 리그의 최대 해외 시장으로 꼽힙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미국은 전체 중계권 지출의 15%를 차지한 단일 최대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특히 내수 시장인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는 리오넬 메시, 손흥민과 같은 해외 스타들이 영입되면서 인기가 급등했으나 수준 자체는 유럽 빅리그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개최국인 탓에 세 팀이 출전했던 2025년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에서도 미국 팀은 단 한 팀만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로 나타난 흐름은 범상치 않다는 게 매체의 평가였습니다. 1994년 미국에서 열렸던 월드컵이 참여 인구를 늘렸던 것처럼 2026년 월드컵 역시 또 한 번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는 연봉과 시장 가치에서 유럽 못지않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구단들은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더 높은 몸값을 받기 위해 경쟁할 것이고요. 2026년 MLS는 단순한 리그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타들의 무대였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레이프시, 카세미로와 로이스의 LA 갤럭시, 밀러의 밴쿠버, 화이트캡스,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네 팀이 펼칠 경쟁은 MLS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시즌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손흥민은 13경기 12골4 도움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반 시즌 만에 리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시장 가치 2위였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푸츠는 시장 가치 1위였지만 2026년 한 경기도 뛸 수 없었습니다. 메시는 38배 나이에도 득점왕과 도움왕을 석권했습니다. 카세미르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로 LA 갤럭시의 방역 카드로 꼽힐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밀러는 도발과 함께 MLS 전체에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2026년 시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연봉 전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MLS는 더 이상 은퇴 리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에고 알바레스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손흥민 한 명이 MLS를 바꿨습니다. 시장 가치 2위였지만 숫자를 넘어선 영향력이었습니다. MLS 사무국도 인정했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상위 3팀 중 하나로 LAFC를 꼽았습니다. 축구가 미국에서 야구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3위에 올랐습니다. 중계권 지출은 10년간 4배 증가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34세 나이에도 MLS 최고의 공격수로 우뚝 섰습니다. MLS 사상 최고 이적료 383억 원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026년 MLS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시즌이 펼쳐집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에서 손흥민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월드 클래스의 완벽한 도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